안녕하세요. 비돔서재의 비돔입니다. 날씨가 정말 차갑죠? 연일 영하에 제 목소리마저 거칠거칠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한 책은요, 부드러운 목소리보다 약간 이런 거친 목소리가, 아니 강렬한 목소리가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 읽지 않는 분야, 경제 분야인데요. 이런 경제 내용을 아주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감성까지 한 스푼 더 더해서 쓴 책이 있기에 오늘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자유인간이고요. 그리고 글쓴이는 신 패러다임입니다. 자유인간이라는 제목에서 저는 경제 관련 책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제목을 보고 이끌려서 책을 열었더니 자유인간을 왜 외치셨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첫 장부터 이런 글이 있어요. 원치 않은 노동에서 벗어나 꿈꾸었던 삶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이게 이 책의 첫 마디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다른 경제 서적 같았으면 그냥 책을 덮었을 저인데 이 문구가 아주 강렬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기 시작했고 쉬지 않고 하루 만에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게 되겠네요. 현재 작가님은 작가명 그대로 스레드에서 활동 중이시고요. 지금 계신 곳은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머물며 글을 쓰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나 보더라고요. 역시 글 쓴 대로 자유를 찾으신 분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출간 계획을 여쭤봤더니 경제에 관한 책을 쓰시기 위해 준비 중이시라고 하셨어요. 이 책 역시 1월 달에 발행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이고요. 다 읽고 나서 다음 책도 기대가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께 혹시 독자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자유를 응원합니다. 정상에서 만나요 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루즈해진 제 경제관념을 다시 한번 바짝 조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신 패러다임님의 신간 자유인간 비돔과 함께 들어보실까요? 여는 말. 리처드 바크의 책 갈매기의 꿈에 등장하는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은 먹고 살기 위한 비행 그 이상의 것을 추구했다. 갈매기 조나단이 속한 갈매기 무리는 먹고 살기 위한 비행만이 갈매기로서 의미 있는 비행이라 생각했다. 그들의 날개짓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 갈매기 무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모습과 닮았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날개를 퍼덕이는 갈매기와 다를 바가 없다. 비행 자체를 즐기며 위대한 갈매기 조나단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한 것인가? 우리에겐 행복할 자유가 있다. 비행을 좋아했던 위대한 갈매기 조나단은 달랐다. 더 빨리 날기, 더 빨리 선회하기 등 비행 자체에 의미를 두고 즐겼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야 한다. 먹고 살기 위한 갈매기들이 퍼덕였던 날개짓과 생존의 비행은 단지 남들보다 높이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기 위함이 전부는 아니었으리라. 비행과 날개짓의 과정에 행복이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삶이 더 의미 있을 듯하다. 날개에 퍼덕인 끝엔 무언가 있을 것이란 막연한 허울만을 쫓으며 오늘의 인생만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다. 그래서 하루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야 한다. 매주 돌아오는 월요일 출근 때문에 일요일 저녁부터 찾아오는 고요한 마음의 고통은 바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고요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의 심상을 갉아먹는다.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는 평범하지 않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피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며 지친 당신에게 자유인의 삶을 제안한다. 신분제도는 죽었다. 조선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신분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늘이 정해주는 팔자라고 믿었다.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사항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일말의 의문도 품지 않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된 오늘날 아무도 신분제도를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신분제도는 표면적으로 폐지되었지만 그 형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 신분제도는 돈과 시간을 매개로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었다. 자본가는 돈으로 노동자의 시간을 사고 노동자는 시간을 팔아 자본가에게 돈을 받는다. 신분제도는 죽었지만 그 형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경계를 넘나들 수 있을 뿐이다. 소작농은 양반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 농사를 짓고 쌀을 받았다. 오늘날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고 돈을 받는다. 양반은 평민을 고용하여 자본을 창출했다. 그래서 양반들은 본인 손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여 자본을 창출한다. 예로부터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로움은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다. 원치 않는 노동조차 신성시 되었다면 조선시대 대감들도 존경의 대상이 되고자 농기구를 들고 질척이는 논으로 나갔으리라. 노동이 삶의 중요한 가치로 등극한 것은 그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다. 산업혁명 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신분제도를 폐지했다. 이를 시작으로 누구든지 노동을 통해 자본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노동을 원한다면 하면 된다. 그러나 원치 않는 노동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스스로 원치 않는 노동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원치 않는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내일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없는 이유다. 신분제도에 납득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나 신분제도에 납득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오늘날 노동자로 태어나 자본가가 되고 싶다면 방법을 찾고 실행하면 된다. 그들이 바로 자유인이다. 국가는 2025년 1월부터 정년 연장을 통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신분제도가 폐지된 오늘날 자유인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들은 25세부터 65세까지 근로하며 자신의 시간을 파는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으면 내 팔자가 달랐을 텐데 하고 수저론을 언급하며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우울함은 나에게 찾아온 병으로 표현하며 피할 수 없는 듯 체념한다. 마치 조선시대 때 나도 평민이고 저 사람도 평민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나도 근로자고 저 사람도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신분제도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상인이 되어 신분제도의 불합리함으로부터 다소 벗어나기도 했다. 신분제도에 의문을 가졌던 조선시대 일부 사람들처럼 25세부터 65세까지 근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노동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결국 원치 않는 노동이라는 선택지 대신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약 40년 동안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팔고 65세 노인이 되어서야 시간적 자유를 찾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의 시간을 파는 행위가 당연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근로해야만 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근로소득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자산소득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한다. 이들은 자유인이 되기 위해 나아간다. 열심히 돈을 모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집안으로 들이고 거위의 숫자를 늘려간다. 이들은 가방이나 시계, 옷가지를 사겠다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는다. 단기간에 많은 돈을 저축할수록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원치 않는 노동으로부터의 탈피는 이들의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첫 번째 목표 지점이다. 이들은 예비 자유인이다. 자유인들은 최종적으로 자산소득으로만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른다. 비로소 그들에게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흥미있는 다른 일을 시작해 볼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본인에게 휴식의 시간을 부여할 것인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말이다.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자산소득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중은 자산소득을 비근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부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비근로소득보다는 자산소득이라고 표현한다. 근로소득이 시간과 노력을 팔아 만들어낸 가치물이라면 자산소득도 개인의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자산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우량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발을 잘못 디디면 아무도 없는 늪지대에 혼자 처박힌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때로는 누군가가 늪지대에 처박힐 그들을 보며 조롱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길은 외롭고 고독하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낸 자만이 원치 않는 생계형 근로라는 족쇄를 벗어던질 수 있다. 현대사회는 자본주의를 채택했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소득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상한 관념을 갖고 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근로소득만이 참된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상한 프레임을 씌운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원의 출처일 뿐인데 자본소득만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을 게으르다며 손가락질하기도 한다.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미국인은 은퇴 후 401k라는 퇴직연금의 혜택으로 살아간다. 이는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자본소득이다. 은퇴한 미국인 전체를 손가락질 하다가는 손가락이 남아나질 않는다. 우리는 인생에서 근로소득이 전부라는 프레임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고 빨리 깨달을수록 복리의 마법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로 태어나 자본가가 되기 위해선 저축과 투자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 원치 않는 생계형 근로를 벗어나기 위한 비결은 저축과 투자. 다소 진부한가? 서울대학교에 수석 입학한 학생에게 공부 비결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자유인에게 어떻게 자유인이 되었는지를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한 푼, 두 푼 열심히 저축하고 공부해서 좋은 자산을 취득했어요. 맛집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로 정성을 들여 요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양념 비율을 어떻게 섞을지는 그 다음이다. 자유인이 되기 위한 길 역시 마찬가지다. 투자 방법 이전에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정성을 들여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보다 자유롭지 않았다. 훨씬 원초적이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이다. 생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신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가능한 오늘날은 분명 과거보다 좋은 세상이다. 그러나 비교의 대상이 과거가 되면 답이 없다. 야생동물에게 종종 잡아먹히던 구석기 시대보다 오늘날 세상이 나아진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쫓는 것이 인간을 더 발전된 사회로 이끌지 않았던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도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쫓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인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유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이야기이다. 막말로 먹고 살만하니 노동도 하기 싫어하는데 잔말 말고 일터로 나가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이야기란 뜻이다. 자유의 범주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자유를 주장할 때 이를 반기는 사회는 역사적으로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신분제도가 만연한 사회에서 신분제도 철폐를 외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듯이 원치 않는 노동이 만연한 사회에서 원치 않은 노동 탈피를 외치면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만은 솔직해지자. 당신이 현재 하는 일을 통해 돈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인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존경한다. 당신은 이미 인생의 최고 단계인 자아실현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더 이상 돈이 나오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다면 당신은 현재 자유인이 아니다. 생계형 노동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다. 자유인이 되어보자. 세상은 자유라는 프레임에 만인을 끼워 넣는다. 그래서 우리는 끼워 넣어진 줄 모른다. 어려서부터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그것이 자유라고 가르친다. 6살 유치원생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며 경쟁시키고 지식을 쌓을 것을 강요한다. 6살부터 8년 동안 공부시켜 24살에 대기업에 입사하여 65세 정년까지 노동하면 자유로운 삶 중에서도 성공한 삶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운다. 이는 단지 시장에 훌륭한 노동자를 공급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바라는 모습이어야지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는 자녀의 꿈, 행복 등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이 만든 자유라는 프레임에 스스로가 끼어 넣어준 줄 모른다면 자녀의 행복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지지하게 된다. 그 엉뚱함은 결국 자녀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사지로 내몬다.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자유인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부모라면 아이 역시 자유인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물론 근로는 신성하다, 면 비이다 라는 명제가 항상 참인 명제라면 그 대우 명제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는 항상 참이다. 반면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 영명제가 참인지는 알 수 없다. 아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명제 이야기를 꺼냈다. 근로는 신성하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또한 세상에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근로하지 않는다고 신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A면 B이다가 참이라고 해서 B가 아니면 B가 아니다가 항상 참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사회는 근로하지 않으면 신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에 만연한 이 생각이, 심지어 가정 내에 만연한 이 생각이 항상 참일 수 없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 내던져진 개인이 일하지 않고 혼자 자립할 수 없는 상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통장에 있는 잔고를 야금야금 꺼냈으며 언젠가는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은 자유인이 아니라 그냥 백수다.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하다. 작가님이 쓰신 자유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부분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무척 공감된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직장 생활을 20년 마치고 작가님이 말씀하신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선택을 한 상태니까요. 이 책에서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소개하고 더 구체적인 방법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인 분들이 읽으면 좋은 입문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극을 받기 위한 충분한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출간이 어떤 책이 될지 기대해보며 여러분, 신패러다임님의 자유인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